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TV 성찰하는 시민의 방송 김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택을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대결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인데요.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이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 와중 김용남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 수십억 차익 1일날 나왔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지난 2002년 동생과 공동으로 매입했던 농지를 지목 변경 등 과정을 거쳐 2022년 총액 57억 5,9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여서 눈길을 끌었다. 프랜시안이 후보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등기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는 남동생과 공동 소유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읍 창현리 563-1번지 토지 공유 지분 전부를 지난 2022년 3월 21일 주식회사 A건설과 B종합건설에 47억 5,900만 원에 매도했다. 김 후보는 같은 지역의 563-5번지 토지 공유 지분 전부도 같은 날 B종합건설 측에 10억 원에 이전했다. 해당 토지들은 김 후보가 지난 2002년 검사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매입 당시 용도는 농지 전답이죠. 이었다. 부동산 상세 이력을 보면 김용남 후보는 2002년 2월 5일 동생과 함께 563-1번지와 63-3번지 를 공동 매입했다. 김 후보는 1년 이상 땅을 농지를 보유하다가 2013년 4월 19일 땅의 지목을 논해서 대지로 변경했다. 이후 해당 토지 중형급 마트 건물 및 주차장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과거 시절 매입한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고 추후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투기 의혹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수원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중이던 2002년 남양주시 일대의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 있는데 검사 신분으로 직접 경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연수 기간 매입에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땅을 매입한 2002년 당시 김용남 후보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개원연구원으로 해외 연수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물리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50억대 시세 차익 및 용도 변경의 의혹이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측은 김 후보가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고 이후에 해당 농지가 건축 용지로 지목 변경되면서 약 50억 상당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공직을 활용한 땅 투기라고 직격했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있는데요. 과거 2014년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숨기려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용남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재산 축소 의혹은 과거 선거 당시 언론사들의 등기부 등본 추적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 당시 언론의 최초 폭로가 있었는데요. 첫 보도는 2014년 7월 경기 수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언론사인 미디어스와 오마이뉴스가 김 후보의 부동산 등기 등본을 확인 추적한 결과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용남 후보는 선관위에 경기도 남양주시 땅을 논답으로 신고했으나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미 1년 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마트와 주차장이 들어선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재산 허위 축소 신고 의혹이 먼저 터졌습니다. 뒤이어 오마이뉴스가 매입 시점인 2002년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김 후보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개원연구원으로 해외 연수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6년 5월 프렌시안의 단독 보도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50억 차익 확인은 2026년도 5월이면 바로 지금이죠. 지금 프렌시안의 단독 후속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50억 차익의 확인은 한동안 묻혀있던 이 의혹은 최근인 2026년 5월 12일 언론사 프렌시안이 해당 토지의 최종 처분 결과를 단독 취재 보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프렌시안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는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 이 땅을 2022년에 매각하여 수십억 원, 약 50억 원 추정의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렌시안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마자 평택을에서 접전을 벌이던 조국혁신당 박병은 대변인이 이를 공식 논평으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의 보도 자료에 따른 당연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이 프레임을 씌워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보도 자료에 따라 그 보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 측의 해명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와 농사 짓는 사진을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남 후보님,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김 후보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2022년 전후 2001년 7월에는 약 1년이네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개원연구원으로 해외 체류 중이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몸이 한국에 없는데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거나 부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리적 모순 아닌가요? 주말 농장 수준이 아닌 이상 영농계획서를 내고 검사 신분으로 타지 농지를 작용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의 출처, 그 사진과 시기 모든 것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농사 목적이라면서 대지를 건축 용지로 변경은 왜 했습니까? 결론적 투기 정황이 너무 강한데요.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샀다 하면 왜 이후에 지목을 변경해 건물을 올리고 10억대 시세 차익을 남겼느냐는 본질적 의문이 남습니다. 프렌시안 보도 등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는 농지를 왜 대지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그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땅 투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 농사 목적이라는 해명은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재산신고 누락의 행정착오 핑계는 전문가답지 못한 해명을 하셨는데요. 2014년 선거 당시 대지로 바꾼 땅을 누락한 것에 대한 과거 선거 2012년 데이터를 그대로 넘기다 생긴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법률가이신 검사 출신이신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핵심 자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착오로서 수십억 원 가치의 지목 변경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꼼꼼함이나 정직성에 큰 의구심을 남깁니다. 저의 경험상 김용남 후보 측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나 그 서류죠. 그 사진을 내밀며 법적 형식적 해명을 시도했을 뿐 유권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의혹 해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 측에도 이재명 정부의 경자유전, 농민만 땅을 가져야 한다. 이 원칙에 정면 대치되는 공직자 땅 투기라면 선거 막판까지 강력한 도덕성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선 TV도 그 검증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검증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급히 쉬는 날 하는 겁니다. 재산 누락 해명을 보면요. 과거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넘기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하시고 고의적 축소나 누락은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김용남 후보님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된다면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 조항과 법리적 적용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수원지법 부장검사 출신이시니 더욱더 저보다 더 전문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우선이 그래도 혹시나 이 수십억 원의 재산도 누락하시는 분이라 깜빡하실까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농지법 위반 허위 신청 및 부정 취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해외 체류 중 농지를 매입했다 하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에 해당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 외에는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경자 유정 원칙이 있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농지법 제8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법률인데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셨습니까? 김용남 후보님께서 과거 해외 체류 중 경작하겠다고 낸 서류가 그 계획서는 허위가 됩니다. 농지법 제57조 벌칙에는요 바로 해당 사유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해당 죄의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는 약 7년입니다. 2007년 법 개정 전에 기준으로 5년입니다. 2002년 발생한 경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면소가 되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형사처분은 면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선거 국면에서 과거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대외적으로 해명하거나 발언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자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잘 아시죠? 해외 연수 등으로 직접 농사가 불가능했음에도 실제 작용했다고 언론이나 방송, 선거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렸다면 이는 후보자의 행위 및 경력에 대한 고의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이 죄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이 혐의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선거일 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 및 당선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거 재산 누락 의혹인데요. 2014년 재보궐선거 당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음에도 즉 답으로 축소 신고했던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접촉이 되어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재산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등록 의무자는 재산 변동 사항을 상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윤리법 자체로는 허위 신고 시 경고, 과태료, 징계, 의결 요청 등의 행정처분 제22조에 그칩니다. 다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 그대로 기재해 공표했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2014년 사건이므로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이 부분 역시 사법처리는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남 후보님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남을 강력히 지지해온 유튜브님들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께 묻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에 의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당의 정당이라면 그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라도 보도에 의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은 선거에 나와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당연히 그 해명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임해야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마 이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단 한 개라도 허위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리고 이 사실에 의해 본인이 거짓으로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왜 이것은 다루지 않는가? 너희들은 왜 조국에 대해서만 다루고 조국을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네거티브 하더니 전세 1년으로 계약한 것도 공격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홍보하더니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합니까? 왜 침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몸이 영국에 있고 개원연구원으로 갔는데 여러분 연수기간에 어떻게 농사 짓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10만원도 안 되는데 저는 후보로 안 나가봤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실수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농지는 변경 왜 했습니까? 농사 짓겠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또 조국은 뭐 또 네거티브 하네, 도를 넘었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죠? 전략공천을 할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신지 묻고 싶어요. 그만큼 문제가 없는 후보였는지 그 검증은 철저히 하시고 전략공천 하셨는지.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후보님을 전략공천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조국이지요. 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